오늘 첫날 첫 모임을 모이게 됐는데 마치 우리가 얻었던 저 강당이 딴 사람이 쓰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이 넓은 강당을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부 하늘이 도와주는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두해 선생님은 참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정말 가까운 데 것 모르고 먼 데 것만 우리가 알았구나. 진짜배기 글을 쓰셨어요. 아주 실제 체험한 거, 그 체험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참 책 몇 권 다음에 이제 그걸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문해라는 것은 우리가 태산보다 높으신 어머니 문해, 하해보다 깊으신 어머니 문해, 진자리 마른 자리 걸어가면서 기르신 부모 은공 만극하구나. 요것만 바로 알아도 철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라는 걸 아주 골똘히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정말 참 아낌없는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멀리 오신 분이 중국의 한의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저기 북경 시장한테 오고 훈춘 시장한테 그 보고서, 그 연구한 보고서를 전부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긴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짤막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이게 활주로가 됐다. 아주 막된 병이 아니고 이게 병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짐승들은 안 걸리는데 새도 안 걸리고 비둘기도 안 걸리고 나는 새나 짐승들은 안 걸리는데 왜 사람이 걸리느냐. 여기는 함량 미달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리고 여기 이젠 뭐 거의 다 국내뿐이고 여기 오늘 이남영 선생님이 여기 정말 박종홍 교수의 수제자 되신 분이 여기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참 여기 한동옥 선생이 대륙은 동해의 땅 아주 그냥 거짓없이 짤막하게 7장을 그냥 함축시켜서 알기 쉽게 표현하신 어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또 고지세라는 또 아주 좀 양은 두껍죠. 내가 며칠 읽어서 그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고전문학에 대해서 아주 또 달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김성래 선생이 지금 저걸 가지고 계시는데 저분이 국학 건국 취지문을 내가 썼더니 그걸 보더니 한국만 바로 잡으면 세계 평화가 온다고 짤막하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 김보원 선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염이 참 거룩한 수염을 이렇게 달고 계신 이 어른이 고려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또 미국서 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편 생활을 30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형안이 열리신 분이다. 이 형안이라는 게 이게 형안의 밝을 형자입니다. 형안이 열려야 성통광명이 되는 거거든요. 형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정신세계를 못 본다. 그래서 형안이 탁 튄 분이시다. 여기 또 딴 분 올 분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저기 저 뒤에 지금 조금 늦게 왔는데 왕위선이라고 저 양반이 뭘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부와
영부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저기 동경대전에 있는 글입니다. 기명은 선약이요 기형은 태극이요 우형은 궁궁이니 수와 차부하야 제인질병하라. 그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정말 참 놀랍다. 역시 생각을 잘해야 성공한다. 생각을 잘못하면은 실패의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똑바르게 하면 정말 여기 또 다른 얘기 빼고 저기 저 간도신문 사장 장덕수 선생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간도신문 사장이에요. 아주 글을 상당히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윤기가 나는 모임이 돼야 된다. 제 얘기는 여기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인양회 여성 여긴 본인이 직접 이름을 인양회 사람 향기가 나는 모임 인양회 그리고 여기 다음은 모시고 오신 분을 좀 별도로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중에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 형제가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의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형이 지금 이제 전 KBS 앵커신 홍성택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 MBC 보도국장을 역임하셨던 김기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카데미 원장을 30년 동안 하신 인성학의 대가이신 박한순 박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인회계사로 지금껏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득점자로 알고 있는데 그 천재 공인회계사 이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에 분이신데 이제 그 시흥시청 국장까지 역임하시고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신 김성래 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막둥이 김동환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한 사람을 빼버렸어. 오늘 수고해 주신 이 명단 작성하신 분이 노승규 선생이라고 여기 또 요 강당을 가지고 계셔요. 여기 조금 가면 그 강당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고 그런데 이분이 나하고 요 며칠 전에 앉아서 좌담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내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의 본성 속에는 천심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참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김봉원 선생 고지서에는 인내천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사람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 도라는 건 아위아위 비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세와 홍익인가 하면은 아주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자리이타라고 그래요. 우리 너는 저기 대학을 봐요. 자각각타가 나오잖아요.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서 그 대하의 인생관을 가지면 그 대하 속에 우주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이 다 나예요, 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너무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형동 선생께서 나와서 좀 축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하고 내가 이렇게 순서 좀 저기 해주세요. 오늘 용단을 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축사가 아니고 그 모임의 어떤 정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죠.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 내 나라, 내 편.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고에 젖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의 정신이 세계의 평화를, 인류의 정신을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정신이 뭐냐 하면 나가 아니라 너, 상대방의 중점을 두고 있는 정신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내 나라 내 편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여당 야당이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시비하는 혼란 분열 대립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를 짓뭉개고 있습니까? 바로 나 중심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대표적인 차이가 나만 생각하고 나에는 내 새끼까지 포함되죠. 이게 동물입니다. 남도 생각하면 요 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남을 더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잘생겼습니까? 똑똑합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 중심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우리 민족 정신이고 천손 민족인 복본해야 되는 우리들의 정신입니다. 복본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하늘의 세계, 지상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본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홍덕 중입니다. 우리가 홍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홍익이라는 말은 홍덕익중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덕이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덕이 있습니까? 지책이 높은 사람이 덕이 있습니까? 덕은 베푸는 정신에 있습니다. 이 베푸는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바로 이게 덕을 넓혀서 덕을 쌓아서 대중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홍익인데 우리는 이 덕자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하고 나서 이게 큰 홍이냐 늘물 홍이냐 무슨 홍이냐 하고 싸우고 있는데 덕을 집어넣으면 핵심이 덕입니다. 지금 한국의 4대 궁 중에 덕자가 붙은 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덕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우리 민족은 덕을 숭상했던 민족입니다. 남을 위하라, 남을 베푸라는 겁니다. 제가 이 덕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남을 배려하는 핵심 사상이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고전학습연구원 원장이신 서규 김봉환 선생님께서 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상식적인 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학문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봉환 원장님께 저한테 그 글 하나 선물 주십시오 해서 그 선물을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선물을 주시면서 제가 학문이 낮아서 해석하지 못했던 걸 우리 김봉환 원장님께서 요 덕자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고서 해석해 주시고 여기 요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 하는 대로요. 요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여기 어디 나오는 문장인가 하면은 고문진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송 8대가들의 글을 다 모으는 게 고문진보인데 그 고문진보에 보면은 그 한유의 당나라 때 저거 학자인 한유의 원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 족혹이 내게 족해서 무대의 외지위 덕이라. 그러니까 남에게 기댐이 없는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족해서 아니 내면세계에 충실해가지고 남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제 그걸 덕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글씨가 더 저한테 감동을 줬었는데 재운 소덕 천류요 대득 돈하라 이렇게 했죠. 돈하라는 건 우리 돈하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덕은 개천의 흐름과 같고 큰 대덕은 다 함께 화합하는 것이다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인류를 구제하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홍덕익 중에서 이 덕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홍덕익 중에 홍익만 알고 홍익인간 할 때 인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도 네 글자의 준말입니다. 인생 세간의 준말입니다. 인생 세간. 그러면 여기서 인생 세간이니까 세상 사이에 있는 삼라 만상 모든 자연을 다 말합니다. 한국인의 핵심 정신은 자연과 더불어 모두 함께 홍익하자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를 때 나무 순을 탁탁 치지 않았죠. 벽까지만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정신인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을 알기 위해서는 홍덕, 익중, 인생, 세간 이것의 준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려고 할 때 나가 있고 너가 있을 때 나와 너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다른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됩니다. 나와 너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시비하면 적이 되고 분열과 대립이 됩니다. 인류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홍익의 정신,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그 뜨거운 열정만 가져도 됩니까? 사명감, 그걸만 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실천할 때 사회의 변화와 성취가 이룩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함께 모여 우리가 되어서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의 종주국이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이끌 수 있는 너와 나가 대립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우리 지구사회 지상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노련한 우리 한동욱 선생 먼저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역시 노련해. 여기 해자고. 저는 한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에겐 행운이 아닌가 생각해서 더더욱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에서 제대까지 지금 532년을
한 골짜기를 지키면서 살아온 그런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려서부터 제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대단한 한학자이시며 역사학자이셨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전부 네로라는 한학자고 역사학자들이 할아버님을 뵈러 오시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6.25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명심보감까지 읽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우리의 역사가 10만 8천 년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뭐 말 막 배우고 나서 한문 배우는 그 시절이니까 잊어버리질 않죠.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아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역사 선생님한테 역사 박사라는 별칭까지 얻어가지고 살면서 역사책을 제가 손에서 놔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는 밤낮 단군 이후에 4356년 금년으로 따지면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다가 보니까 환단고기가 등장하면서 9300년의 역사.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도 또 6만 8천 년 소리가 나오고 환인조선이 공히 3301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중국식으로 전체가 3301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도 여러분들 뭐 다 저보다 연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올해 78입니다만 국민학교 다닐 때 전국민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이면 교단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는 남녀 공이 쥐 2마리의 꼬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각각이죠.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23,003년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부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부도지는 솔직한 말씀으로 위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유명한 조선 초기의 대학자이며 그 변절자들을 희롱했던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거기에다가 부록을 붙여놨어요. 그 김시습 선생이 어떤 분이냐? 뭐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어려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매월당처럼 왕에게 불려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매월당이 어려서 아주 그 신동소리를 들었는데 세종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매월당을 데리고 들어와라.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침나절이었는데 소나무에 이렇게 이슬이 쫙 맺힌 걸 보고 매월당 김시습 선생한테 세종께서 너 저걸 보고 시를 한 수 읊을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는 옥주관청침이요. 세종께서 왜 그랬느냐? 내가 보기에는 청침관옥주인데, 그러니까 매월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침은 늘 푸르르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저 옥주는 이슬이기 때문에 와서 저 스스로가 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천지조화의 자연 이치까지 다 터득하고 있는 놈이니까 잘 길러라. 후세에 크게 쓸 제목이 될 것이다 하셨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부도지에 거의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도지를 읽어보면서 부도지에서 5가지의 숙제를 저는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마고성이 그럼 과연 어디였느냐? 천산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었다라고 돼 있으면 저는 그 일대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중국을 한 29번 드나들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찾아서 죄도하님이기 때문에 천산이 있는 우르무치에 가니까 천산의 최고봉의 이름이 박달봉이라는 사실을 카자흐스탄 민속촌장에게 직접 듣고 와서 제가 리포트를 써서 한 350여 분 학자와 제야사학자들한테 보내주었더니 거기 4번, 5번 갔다 왔는데 난 그 소리 못 들었다. 그래서 묻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우르무치에서 저기 하면 파미르고원 탈인분지, 제가 그 탈인분지가 얼마나 넓고 우르무치에서부터 긴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타지크스탄이라는 데 가서 5,400곳지에 있는 관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하늘하고 땅하고 닿았는데 흐려서 끝이 안 보여요. 얼마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3,200km 정도래요. 키로로. 그러면 약 8,000입니다. 그 광활한 땅을 두고 우리 선대들이 왜 이 좁은 반도로 쫓겨왔겠느냐,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진짜 거기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져서 친구들하고 우선 한잔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그 마고성의 위치를 저는 나름대로 곤륜산이라고 봅니다. 곤륜산이라는 산은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지만은 그 곤륜산에 대한 전설서라는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습니다. 경기 민요의 산지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정은 동해수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어려서 어른들한테 대장부론을 배울 때 주자의 장부시 8원 율시가 아닌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심심창해수, 마음은 깊고 넓기가 푸른 바다와 같고 구중 곤륜산이라, 입은 무겁기가 곤륜산 같이 무겁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분당에서 지금 한문 무료 강좌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자문 속에 옥출곤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이 나는 곳은 곤륜산 자락이다. 이게 제가 그 곤륜산에 갔을 때 그것을 아주 엄청 유심히 봤어요. 아주 세공 기술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홍산에 가서 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선대들의 그 발자취가 거기에서도 묻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확기를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동에 가면 재령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재령이 원래 백제에 그 부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거기 동이라는 제하의 글에는 동이족 이 황하유에서부터 양자강 중류까지의 그 모든 땅에 서희, 동이, 내이 뭐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동인데 동쪽에 사는 민족을 통칭한다라고 그랬고, 언제서부터 그네들이 민족국가를 결성했느냐? 이미 6,000년 전에 대륙의 최초로 민족국가를 결성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중국이 내 땅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가리키는 선생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청천이 근무하던 곳, 거기가 바로 하남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봉부에. 그 개봉시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도 가니까 장바령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 또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군데 박물관에 개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똑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동이인시 중국 최고 노문자, 동이인들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글자를 만들었고, 궁전, 활과 화살, 예제화, 예도를 법제화해서 사회기강을 잡았으며, 금속적 발명과 사용자, 금속을 최초로 발명해서 사용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두 곳 박물관에 개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상고 문화나 역사가 없다. 동이의 것을 화화화했다. 중국 것으로 만들어갔다. 그것이 두 군데서 똑같은데, 제가 베이징 대학에 갔을 때 고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엄문명 교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쓴 앙소문화 연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책은 못 드립니다만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워낙
바빠서 책은 못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 그 동생이 또 중국어에 아주 해박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앙소문화연구회도 똑같은 화족의 상구사는 없으며 앙소문화 즉 동의의 역사와 문화를 전부 화화해서 화가의 문양인 민족 문화인 양 각색을 했다는 논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언문명이 어떻게 해서 베이징 대학에서 쫓겨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동이족이 중국의 변방 국가의 부족들이라는 사실이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 여러분들은 동북공정은 잘 아시면서 서남공정, 서북공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챙겨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랑, 그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전설의 민요인데 그 아리랑 고개가 어디 있는지는 한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모릅니다. 제가 티베트의 라사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포탈라타 궁이라고 하는 불교 대사원이 있습니다. 라사라는 곳이 티베트의 원래 수도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노스님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바로 이곳에 아리안 라사의 아리랑 고개가 있다. 그리고 아리수가 있다. 노아의 방주의 전설의 고향이 여기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뛸 듯이 기뻐서 저희 가이드한테 야 아리랑 고개 가보자. 내일 다른 거 취하더라도. 근데 거기는 3,200에서 3,400고치인데 아리랑 고개를 가려면 5,500고치요. 또 한 고개는 7,000이요. 6,000고치를 넘어서 인도의 간지스강 하류 인도양 앞에까지가 2,200에서 2,400km 따지는데 그 세 고개는 여태까지 포장도 안 되고 길이 나빠서 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도 그 고산증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리더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다음에 기회 되면 너희끼리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아리랑 고개의 전설 설화에 대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저희보다 잘 알아요. 지우천왕이 다스리던 그 티베트 땅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남부여대해서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또 이구 해가지고 가족을 끌고 인도양까지 가려면은 그 거리가 2,200km라면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봅니다. 한두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애절한 민족의 애환이 담긴 그런 노래가 아리랑인데 우리는 입에는 함부로 담으면서 또 유네스코에서 아니면 세계 음악 대회에서 아리랑이 1등을 차지했다. 그런 말만 하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역사에 대한 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11만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7만 378년까지 부도지에서 증명을 해줬는데 그 숙제를 풀으면은 저는 11만 년의 역사가 분명히 정립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분들에게 그 좋은 바라보심이나 또는 헤아리심으로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은 저도 같이 연구하고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또 주원부원 중심도 없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여튼 금생여수하고 옥출공양이라고 곤하고 굵은산 역사 여기서 오늘 김길만 선생이 그 천자책은 우리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천자책이 중국에 천자책이 없어요. 그 하루 전까지 하는 거 중국에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김보원 선생도 그 한자와 한글은 동이족이 만든 글이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늘 이제 이두혜 선생님이 마지막 그 어머니 생각 짧게 나와서
좀 여기 네. 이 강당을 예예예 대선 고향박 가지고 예, 찬찬히 예. 미국으로 건너간 일대의 과정. 예, 쭉, 예. 저 이름은 이두회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 생각이라는 모임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한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중국으로 일본, 미국, 남미를 다니면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민족이 세계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을 썼느냐? 아버지는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신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는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느냐? 그거는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도 안 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어머니들의 지혜에 있습니다. 중국 어머니들은 자식을 놓으면 자기 말을 익히기 전에는 절대로 남의 말을 접촉을 시키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대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도 망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한 몇 년 살면서 뭐 그런 것을 많이 좀 느꼈는데,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시모노세키 옆에 우리 조선족 중학교가 있어요. 소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인사를 다 잘해요. 아마 누가 오늘 손님이 올 것이니까 인사를 해라,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일본 땅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감명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우리말의 중요성을 알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있을 때 조선족 마을을 두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곳은 심양에서 한 90km 북쪽에 있는 창업촌이라고 조선족 촌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근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길이 40m, 폭 20m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집이 조선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을 이제 참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서 좋은 일도 하고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참 고맙다 하고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는 신흥촌이 있어요. 그 단동시에서 한 80km 남쪽으로 가면은 신흥촌이 있는데 그거는 이름 그대로 새로 생긴 촌입니다. 그래서 벌판 한가운데에 신흥촌이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우리 동포들이 이제 신흥촌이니까 새로
만드는 마을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전화가 없어요. 그럼 신흥촌에서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럼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전화를 놔줬어요. 전화를 놔주니까 그 지역 관공서에서 이 얘기하기를,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전화를 빨리 가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세계 어디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삼체주의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일심협력 단결체, 역사 운명 공동체, 민족 생존 구심체, 이래서 삼체주의 운동을 해서 이 지구촌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뭐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은 여유가 돌아가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좀 봐주니까 여유가 조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어르신 분이 모이면 같이 앞으로 의논을 해서 우리 민족의 세계 지구촌 경영을 하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미 그 멕시코를 갔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결국 혼혈족입니다. 메스티조라 해가지고 동양족과 서양족이 합해가지고 혼혈족이 되는데, 그래도 동양 사람의 어떤 기질이 많이 있어요. 그 멕시코 음식은 향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먹기가 힘들었는데, 한 분은 음식점에 가서 뭘 하나 멕시코 음식을 해달라 그러니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먹고는 인사조로 아이고 참 좋다고 얘기했어요. 부에노 그랬더니 아이고 이 여성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를 더 해줘버리. 향이 맞지 않아가지고 간신히 먹었는데 또 하나를 금방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동양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서양 백인들은 절대로 하나 그냥 안 해줍니다. 돈을 줘야 해주지 절대로 그냥 안 해줍니다. 그 경제적인 동물이니까 그거는 자기네도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좀 겪으면서 멕시코에서도 좀 있어봤습니다. 있어봤는데 일제시대 때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동양 사람이, 화랑 사람이 중간에 소개를 하고 한국 사람과 그때는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노동일을 했어요. 유카탄 반도에서 노동일을 했는데 중국 사람은 안 망했는데 조선 사람은 망해버렸어. 왜 그러냐? 조선 사람은 지 말을 몰라. 전하지 못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기를 놓으면 절대로 자기 말을 먼저 알기 전에는 남의 말을 접촉을 안 시킵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대륙을 지킬 수 있었던 큰 영향이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지 말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 것을 몰라.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 경영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음력 설이 돼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고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신년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인사를 하려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부부는 애들한테 인사를 하나 해놓고 전화를 걸어줬어. 전화를 걸어줬는데 애들이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옆에 또 있던 부부는 say hi 그래. say hi가 안녕하시냐 그 말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애들이 say hi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1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놓고 살아가면서도 지 말을 몰라. 차라리 영어를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자라난 애들은 우리말 알아요. 그런데 교수 부부는 영어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애들 갖다가 우리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영어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말을 몰라. 그래서 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말을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 제가 그 일제시대 때 1학년 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다닐 때 이제 그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말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때는 이 조선말로 이렇게 일본말 모를 때는 조선말로 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 조선말이라 그러면 때려. 코로나19 뭐 때리면서 왜 일본말로 하지 왜 조선말로 하느냐.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말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멕시코로 가서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안 망하는데 왜 조선 사람은 망했느냐. 그 유카탄 반도 그 열대 지방에서 고생을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뭘 했느냐. 멕시코 시티 나라 수도에 차이나타운을 세웠어요. 그 조선 사람은 뭐 했느냐. 조선 사람은 종교를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말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망했어. 70년도 되기 전에 망했어요. 그러면 70년도 되기 전에 망한 백성하고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도록 망하지 않은 백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어머니의 공로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이를 탄생시켜가지고 자기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육자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만 가지고 교육을 시켜.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가정이면 차라리 우리 애들이 우리말을 알아요. 왜냐면 엄마가 영어 모르니까 우리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되는데 뭐 대학 교수고 뭐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 우리말 몰라. 그러면은 설날이 돼가지고 고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인사를 못하니까 교수 부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옆에서 say hi 그래. 그럼 뭐 하이 그런다고 뭐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나 모르지.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적어놓기도 해놨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도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느냐? 지금 말을 사용하니까, 지금 말을 가르치니까. 엄마가 아기를 탄생시키면 반드시 자기 말을 먼저 가르치니까.
남의 말을 접촉을 안 시켜요. 자기 말을 익히기 전에는 남의 말을 접촉시키지 아니한다 는 것을, 이것은 아주 훌륭한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차라리 못한 사람은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에서 살아도 자식들한테 우리 말을 가르쳐요. 우리 말로서 대화를 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은 영어로 교육을 시키네. 왜 우리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포 아이가 학교에서 그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우리 엄마가 영어를 자꾸 하라 하는데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백인 어린이가 뭐라 그러느냐, 야 니는 영어는 미국에서 쓰고 만날 그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백인 어린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의 자녀가 거기서 감명을, 거기서 그 참 고맙다. 그러면서 얘는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래서 나중에 자라서 우리 동포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말도 잘하고 누가 잘하니까. 그랬는데 우리말 모르고 뭐 미국에 산다고 해가지고 영어만 가지고 야단하다가는 지는 망하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더구나 어머니 생각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대하냐, 또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 어디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된다 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그래도 몇 분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갑부집 딸로서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당시에 부잣집 딸로서 가난한 집을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이두혜라고. 이두혜 이유는, 어머니는 그 갑부의 집인데 그것도 이 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그러고서 이제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너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그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아주 자세히 나와요. 너는 글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 될 공부를 하라.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하고 오늘 강의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예, 내가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앉으세요. 예. 가만히 있자. 오늘 참 말씀할 분들이 많은데, 저기 중국에서 오신 저 이동만 선생이 우선 좀 먼저 좀 간략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예. 조금. 예, 예. 예. 오늘 아주 만나보기 힘든 이런 어르신들을 만나보기는 내 처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장소를 마련해준 임 회장님이 학생으로서 영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평생을 필수 생명원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우리 이런 멋진 어른들의 건강을 담당 못하면은 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내가 보증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 좀 뻔뻔스럽긴 하지만은 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 실득을 여러분한테 남기겠으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해로운 문제는 내가 다 지금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사람이 모든 건강은 세포 면역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모든 병은 세포 면역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세포 면역이 어째 왔는가? 사람한테 꼭 써야 되는 필수 생명원소 합당치 분배물 부족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신비의학하고 대형품의학이 합법을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어느 건강이든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필수 생명원소란 먹을 수 있는 흙, 먹을 수 있는 돌, 먹을 수 있는 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원소가 뭔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고 보니까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 같은 내골격 동물인데 어째서 짐승은 병이 적고 코로나도 안 걸리는가? 짐승은 흙과 같이 뭘 먹어요. 맨발로 흙을 디디고 삽니다. 잠자리나 휴식도 흙과 같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필수 생명원소와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느 때인가 필수 생명원소 합당치 부족증으로 분매물 부족증으로 병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은 필수 생명원소입니다. 근데 이 필수 생명원소라는 것이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다 600살, 900살 살았어요. 노아 홍수 착 지나면서 120살이라고 해놨는데 왜 120살이라고 해놨는가?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의 영양소는 물에 우러나 갔어요. 노아 홍수 150억 안에. 그래서 안이 우러난 게 어디 있는가?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찾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내가 100%로 책임집니다. 햇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노인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이 있습니다. 뇌절 문화로 볼 적에 우리 민족의 기본 정신은 대통 문화입니다.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았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어른들은 시대차라고 밀어놓고 그러고 자기네끼리 하니까 어른들이 좀 물러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 대통을 든든히 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내가 뭐 암이라며 치료해보니 되는 것 같더라. 아닙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자꾸 당뇨병도 단 걸 많이 먹어 걸렸다. 이 거짓말입니다. 당분이 사람 몸에서 뭘 하는 게인가? 영양소를 갈곳거지 날아가지고 다니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먹는다. 먹는 문제가 바로 영양가를 먹은 게 아닙니다. 영양가가 될 수 있는 원료를 먹었는데 이 원료가 내 뱃속에 들어가서 인슐린이 결합해가지고 영양소가 합격된 상품이 돼가지고 갈 데를 갑니다. 건강을 지킵니다. 근데 무조건 치고 단 걸 많이 먹어 당뇨병에 걸렸다. 안 돼요. 우리 노인들이 곤란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단 음식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환자들한테 음식으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단 걸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야 차라리 잘 됐다 먹지 말자. 노인들이 병이 뿔습니다. 단 거 맘대로 잡사요. 단 거 먹어 당뇨병에 걸린 거는 내가 공짜로 치료를 해주겠어요. 내가 북경의 당뇨병 전문가 병원의 원장입니다. 조선 사람으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네보다 더 잘하니 나를 시켰지. 근데 나를 잘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코로나병을 전승하고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논문을 나라에다 제출했는데 내가 조선 사람이라고 써 안 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에 오신 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고 나는 망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곳곳마다 건강산업 위치를 정하고 내가 제때제때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이 안 떨어지면 내가 자기가 없지. 저 자식이 싱겁게 거짓말만 하고 갔다고. 이제는 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약속하시고. 이 코로나 활주로 보여드려요. 코로나 활주로에 사람이 빠졌다. 그래서 이거 내가 등록을 합니다. 한의학의 조선적으로서 중국의 대가예요. 그래서 내가
코리아 이건 건강을 다 감사패입니다. 집에 이런 감사패가 마달로 몇 마다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 암 환자들이 자기 치료돼서 감사하다고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북경병원에 당뇨병병원에 원장질 했다는 사진도 있고, 저기 임 회장이 쥐고 있는 저 부분이 중국의 10억 인구의 100사람 중에 하나라는 증서를 받았어요. 그건 무슨 쓸데 있어요? 일을 해야지 내가. 근데 나를 일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어르신들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대전서도 조금 그 계룡산 호텔에 지금 저기 한데 날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진실되게 글을 썼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임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몇백 년 전 모습 보고 삽니다. 부루경전, 소가 아니라도 논밭을 가는 시대고, 무주도간, 배가 없어도 강과 바다를 넘나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모습으로는 조선조 선비들이 조선조를 망쳤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사느냐? 저는 조선조 선비들과 좀 다릅니다. 조선조 선비들은 유학일변도로 나간 사람들이고, 저는 동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학사상을 왜 유불선 합의를 얘기하죠.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습을 한 조선조 선비들이 나라를 망쳤다면, 망친 조선을 저는 일으키고 싶은 그런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어머니는 흥망성쇠를 관장하고 계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유구한 역사를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찬란한 역사,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과거에 일본 식민지 일제란 말을 더러 하는데 저는 일제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라 일정시대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만 일제시대라고 합니까? 일본 제국주의 줄임말이라면서요. 이 문제자를 일본 사람들한테 갖다 써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제란 말을 저는 매우 싫어하고, 다 역사학자들이 다 일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정시대라고 합니다. 일정시대만 식민지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강대국들 식민지 속에 안 삽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아무튼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현할까, 그걸 고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민은 다 끝났어요. 앞으로 실천만 남았는데, 저는 원래 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재오중이란 제목으로 제가 청학동에 있을 때 쓴 일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 책을 썼냐면, 홍보 천기를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책을 썼는데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잘 안 내놓는데, 이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선생님이 보시고 너무 과찬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나중에 책을 나눠 드릴 건데 한 11권뿐이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지르겠습니다만은 21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한양원 선생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한양원 선생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도를 같이 한 양반입니다. 그 양반은 살아계실 때 그 양반이 역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 양반하고 뭐 약속한 일이 있어요. 뭔가 사회에 우리 선조들이 못다 이룬 그런 일을 완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그 양반이 또 뭐 처음 임명은 제천이라고 아무튼 돌아가셔 버려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광복된 조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 미완의 광복 아닙니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절름발의 광복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광복을 할 것인가? 외정 시대 때도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혁혁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지만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를 못 해놓으니까 지금도 지금 이렇게 식민지 치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는 것이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 동학운동이 있었죠. 그때는 동학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도 혁명이라고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미완의 광복 아닙니까? 미완의 광복을 완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좀 멀리 올라가면 조광조 선생이라고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그분 당시에도 정치가 엉망이었던가 정치개혁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광조 선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혼자는 못 하는 거예요. 초원에 가면 혼자 얘기 났습니까? 그런데 이 조광조 선생은 임금님을 만났어요. 자기 스승이 임금님하고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종을 만나서 정치개혁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실력이 없어서 모든 것이 아니라 그 개혁 대상자들이 그냥 먼저 타도를 했죠. 근데 조광조 선생도 잘못한 게 하나 있답니다. 개혁 대상자들을 앞에다 놓고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개혁 대상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별 장기를 부려가지고 중종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떼어놓고 귀양 보내서 사약을 내렸는데 그 조광조 선생이 정치개혁 하려고 했던 거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 선조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다 미완에 그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평생 도학을 공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연구는 계산은 끝났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려면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죠. 혼자는 장군 못되지 않습니까? 제가 독불장군입니다. 그런데 독불장군이라고 불자를 붙여불라 아니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붙여불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도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성불을 하면. 그렇죠? 아직은 제가 성불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불을 하면 장군이 될 수 있어요. 다 사람이 모이죠. 물 묻은 바가지에 꾀가 들이앵기듯이. 아직은 제가 성불을 못해서 제가 아직은 혼자입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성불을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도 나이는 옛날로 말하면 나이가 상당한데 이 어른들 밑에서는 뭐 나이 내놓을 수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보다 제가 조금 젊은 층에 들어가니까 조금 잘하면 여러분들의 그 선배 어른들의 기도 좀 받고 이렇게 이런 모임에 자주 와서 이렇게 조금 제가 부족한 걸 좀 채우면 성불을 하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독불장군이 돼서 아니불자 독불장군이 아니고 부처불자 독불장군이 되면 아마 미완의 광복도 완성할 수 있고 미완의 동학혁명도 완성할 수 있고 조광조 선생이 하지 못했던 미완의 정치혁명,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먼 길을 마다않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전 서울대학 교수로 이남영 교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얘기를 안 하게 듣기만 하겠다고 오늘은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별도로 강의하면 됩니다. 황장엽 선생님을 끝까지 받들고 오신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된다. 밝힐 걸 밝혀야 된다. 예.
요 기재오중이라는 것을 선수 쓰셨는데 이게 저기 충북 무슨 절인가 그 보은 속리산에서 그냥 우리말이 지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순 통전이라고 지극히 순수한 데 이르면 전체를 통달한다. 예, 그런데 정말 청순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어머님이 생각을 쓴 것과 같이 아주 당신 그 마음의 그 맑은 정신을 쓴 글이기 때문에 고귀하다. 청순한 글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몇 권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참 한동욱 선생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이제 여기는 뭐 좀 각도가 달라도 나름대로 저기 이만현 교수님 거기 한 번. 예, 안녕하십니까. 천박 종사 김봉환입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 정말 잘 새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좀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인양의 여성 부회장님께서 저한테 과외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꽃은 어떤 꽃 핀지 아십니까? 뭐 어떤 걸음을 주면 얘가 튼실하게 잘 자라는지 알아요? 꽃은 몇 월 달 핀지 아십니까? 이거 어떤 영양소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단편을 보고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듯 말을 합니다. 안다는 건 말입니다. 다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역사책 한 권 보고 그 책이 자기한테 어떤 느낌이 왔다 해서 그 전부 아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역사단체 관련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상대를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로 통일이 되려면 전부를 다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생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은 존재치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위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나은 맹점이 뭐냐면은 시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제가 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사를 또 역사는 정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자의 정통을 말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역사를 내가 그 맥을 이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선대와 역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그 역사적 인물들을 끌어다 대갖고 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역사라고 하지 않죠. 그건 야사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국가가 주관을 해서 쓴 1년 단위로 정의를 한 게 역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도 어떤 역사단체 회장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아신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한 질문, 두 질문 넘어가서 대답을 못 하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실용학자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뭘 알고 있다가 내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저는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치밀한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10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아주 체계화하고 구체화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문은 늘 유익해야 학문이라고 저는 주장해 왔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 시자인데, 이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분들의 8, 9할은 다 이 돼지 꿈을 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돼지 꿈을 꾸면 왜 그렇게 길몽인가라고 하면은, 이게 천재의 주역에 보면은, 건태인지 송강강고단대 삼남 삼녀가 나오는데, 천재의 세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6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이 돼지 시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면, 그 다음에 이 글자 아시죠? 해치치자입니다. 해치치자인데 해태태자라고도 하고 해치치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청재골, 그러니까 장남을 뜻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유교가 정립이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불교가 정립이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인류 3대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세계가 통일됐었으니까, 문화로. 그래서 이 돼지 시자가 이 세 분을 합해 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천재께서는 이분을, 이 세 아들을 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현몽하게 되면은 왜 길한지 아시죠? 이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돼지, 단지 돼지를 알아서는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돼지 꿈의 현명을 안 해도 정말 앞으로 일들이 길한 일만 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 분들의 철학을 내 몸에 담는 거예요. 철학을 몸에 담는 건데, 이 철학을 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건 유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문자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 안에 이분들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풀어냈고, 더 풀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고작 꿈 하나 꿔도, 이분들의 꿈 하나만 꿔도 결국은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철학을 한자와 한글을 통해서 몽땅 체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통을 또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하나를 주는 바람에 이야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시간이 되면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 다른 해드릴까요? 제가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다 못 드린 설명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이 난립해 있는 역사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또한 자신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오죠.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성어중 형어회. 마음속으로 진심이면은 반드시 형상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바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걸 우리끼리라도 뭔가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부도지를 말씀을 하셨고, 또 환단고기를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한 역사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역사서를 갖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하고, 아닌, 일반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조선 상고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사로 인정을 안 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과거의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정사로 보질 않습니다. 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고려가 임금이 주관을 해서 김부식을 시켜서 온갖 자료를 모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죠. 국유도의 기묵은 조기형이고 국유도의 기언이 조기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임금이 덕이 있는 사람일 때 그 직언을 하는 거는 그 말이 널리 퍼져나가지만은 임금이 덕이 없는 사람일 때는 그 침묵 자체가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덕 없는 임금한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는 제대로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야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사를 공부를 할 때 이거야라고 바로 이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정사도 함께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그 말에 권위가 서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역사를 역사에 눈을 뜬 거는 역사를 공부를 해서 눈을 뜬 게 아니고요. 사서오경을 공부를 하면서 문자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역사에 완전히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역사서가 그래요. 그 역사서는 제가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하도 제가 이제 그 하늘의 전령 고지서를 써놓고 나니까 이 책들을 안 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학문을 알았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고 당신들 한번 보십시오라는 어떤 오기 비슷한 거에 발동을 해갖고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은 율곡과 신사임당,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인 이시온으로부터 신사임당이 가르침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신사임당이 다시 율곡을 가르치는 과정,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보통 사람들은 왜 율곡이 구도장군곡을 했는지 온갖 지탄을 받아가면서 왜 율곡이 화석쟁이 가면 율곡의 시 있죠? 임정추이만 하는 것이 그 시가 말입니다. 율곡의 시가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율곡을 세우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임정추이만 숲속 정자 이미 가을 이미 깊었는데 소객 의무궁 소객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끝이 없구나 대충 이런 소리인데 그게 명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만 갖고는. 그걸 명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 안에 사상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산이 높아서 저 산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산에 신령이 살 때 그 산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저 물이 깊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용이 살 때 그 물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 시가 유명해지는 것은 그 시 안에 사상을 담았을 때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림이 유명한 것은 그 그림 안에 그 시대상을 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곡의 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율곡이 8세의 율곡이 담을 수 있는 정신세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는 곧 신사임당의 시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조문도 석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깨달음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인간한테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나아가려다 보면은 조금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휘장을 치지 말고 열어놓고 들어보시다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장담하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이걸 들고 설명했을 때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언제 꽃이 피며 언제 어떤 꽃이 피고 먼 걸음을 줬을 때 이게 잘 자라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낱낱이 다 알을 때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 전문가가 되고 문자 전문가가 되려면 낱낱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정말 퍼펙트한 그런 아주 무소불위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그런 후학들을 길러내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3분의 시간을 더 얻은 이유가 대단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것이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지인 원방각 얘기하는데 한자로 하지 말고 한글로 알, 네모, 세모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방각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천지인을 압축한 것이 천, 지, 인 이게 사람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방각 사람 인체 내에 사람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요 글자에서 요 모습에서 형상에서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 여기서 나온 게 그대로 몸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서 그대로 나와서 삶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방각은 얼, 몸, 삶, 정신, 물질, 작용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서 그대로 나온 것이 알이고 얼이고 오리고 우리고 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 하늘이 되는 것이고 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불이고 옆으로 나가는 게 퍼진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대로 우리의 자음이 형성된 것이고 여기서 그대로 시옷, 살다, 생명 이게 나온 것이고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작아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위로 올리는 것이니까 축혀 세운다, 춤추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글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압축해서 요거는 아가 되고 요거는 의가 되고 이렇게 돼서 모음이 나왔죠. 그대로 모음은 압축된 데서 나온 것이고 자음은 글자 형태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3분을 얻었느냐 하면은 요 얼 이것이 정신이고 신입니다. 신.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입니다. 마구성에서 나온 이후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복본 사상이고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늘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찾았는데 이게 알이죠. 그래서 신을 찾았습니다. 신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너랑 나랑 할 때 랑이 붙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붙으면 랑이 아니라 이자가 들어가서 이랑이 됩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알과 함께 있고 싶다가 알이랑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킨 것이 두 번 반복된 것이 알이랑 알이랑이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알이랑은 신과 함께라는 정신입니다. 늘 신과 함께 있고 싶어 했고 신의 정신이 뭡니까? 하늘의 정신, 밝음과 배품과 질서 이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 살고 싶다. 밝음으로 긍정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늘 하느님을 찾은 민족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신이 되었고 나도 신이 되었다가 너도 알 나도 알이 되었다. 우리가 천손이 되었다가 아라리오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리랑 아라리오가 나온 다음에 후렴은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멋대로 붙이면 됩니다. 캐지나 징칭나네 푸른 하늘에는 별고 많거나 캐지나 징칭나네 이 방에는 예쁜 아가씨가 하나밖에 없구나 캐지나 징칭나네 이런 식으로 후렴은 100% 자유니까 지방마다
아리랑의 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리랑에 대한 해석이 11가지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자 다스릴 인자 밝을랑, 나를 다스리는 밝은 정신이다.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을 아리수 해서 아리는 한, 랑, 원술랑의 랑, 닌, 하느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원방각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알이랑 알이랑 힘과 함께 힘과 함께 우리 모두 신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자. 이런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부 의견이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어머니, 식민지, 국통 바로 세우기, 덕, 인간, 홍익, 부도지, 환단고기, 동학,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조금 전에 이걸 들으면서 식민지라 그러잖아요. 식민지. 뜻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심었어요. 뭐를? 사람을 심어서 뭐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들은 갔어요. 그런데 이 간 자리에 문화가 들어왔어. 식문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게 없어지고 있어요. 이 많은 공부를 다 해서 국통을 바로 세웠어. 근데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 역사가 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천선민족이고 뭐가 좋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역사서를 밝혀놔가지고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겨줘야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제가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한 20여 년 전, 25년 전부터 전하고 있어요. 성은 되어가는 꼴입니다. 되어가는 꼴. 사람이 되어가는 꼴이에요. 동물이 되어가는 꼴, 식물이 되어가는 꼴 쭉 쓰는데, 사람이 되어가는 꼴의 결론이 뭐냐? 이 사회의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도사가 되는 거고, 또 불교에서는 성불을 하는 거고, 또 뭡니까? 깨달다. 이거 견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견성의 의미가 뭐예요? 되어가는 꼴을 봤다는 얘기예요. 요건데,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사회의 어른이다.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리더다. 아이들한테 전할 어른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체계를 갖춘 분이 몇 분 계시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말만 하면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래. 근데 어른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이 되어가는 이 길을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죽는가, 왜 남녀 칠세부동석인가, 3살 버릇이 왜 3살 버릇이고 왜 나이 들면 여자는 활기가, 남자는 비실비실해지는가, 평생 교육이라는 게 뭔가, 보육이 뭐고 생육이 뭐고 교육이 뭐고 훈육이 뭐고 연결하는 개육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생을 공부를 필히 해야 돼.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가르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제도가, 사람이 없어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아무리 시간을 줘도 제가 12시에 딱 끝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수정이 되고 왜 어머니가 중요한지 이 사회의 여성들한테 여성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그 과목이 있냐 말이에요. 어머니가 중요하다 그래. 왜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되고 난 뒤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되어가는 꼴. 개성이라 그래요. 개성.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 고유 문화가 없으니 온갖 미국 애들 거를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완전히 아작을 내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란 배 위에 의자를 놨는데 배가 기웃든 거라서 휩쓸렸어요. 근데 이 의자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니까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 그래서
벤치에다가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벤치에다 마크. 이게 벤치마킹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가는 길하고 우리나라 배가 가는 길하고 이 배의 항로하고 전혀 모든 게 다른데 이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네가 되어가는 꼴이 뭐냐 했더니 MBTI를 갖다 들이대는 거야. 디스크 갖다 들이대고. 미국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귀신이 나오는 날이에요. 한국에는 보름달이 뜨면 강강수월래야. 귀신 나오는 날 아이들을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적용해 놓고 이걸로 자기를 분석해서 소개를 하라고 만들어 놓으니 애들이 돌아버리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심리 분석을 해놨고, 봐요. 내가 태어난 걸 과정을 알았어요. 내가 되어가는 꼴이 뭔지를 알았고, 그러면 남들이 되어가는 꼴이 뭔지를 알잖아요. 하루에 고객이라는 단어를 100번, 200번 들어요. 근데 고객의 고자가 무슨 고자냐 말이에요. 고객이 뭔지도 모르고 고객님 그러고 수천 번을 쓰고 다녀. 돌아볼 고자예요. 이거 다 아시는 단어예요. 뭔지를 알고 써야 고객이 뭐고 서비스가 뭔지 서비스의 특성은 뭐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아는 건지 다른 사람을 알아야 돼.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꼴을 알고 나와 남이 모였어요. 그러면 나와 남이 모이면 조직이 생기잖아요. 조직의 특성이 공부된 바가 없어. 군대 생활을 50년 한 사람도 조직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조직 생활 몇 년 했냐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은 다 회사 생활 20년 했대. 주부들은 한 번도 조직 생활을 한 적이 없대. 말이 되냐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조직의 이론이야. 그럼 엄마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야 돼. 조직의 특성은 이거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직의 특성이 뭔지도 모르고 조직한다니까. 조직이 생기려면 조직 문화가 있어야 돼요. 조직 문화가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젖을 먹는데 젖 냄새를 맡아서 엄마를 찾아가.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냄새를 보고 엄마를 찾아가듯이 이 조직이 이런 수많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이 사람들이 부모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려면 여기를 쫓아가게 만든 이 사회의 문화가 어른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러니 식민지가 식문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와서 판치고 있잖아. 여기 리더십 강의 수와 있는데 제가 리더십 강의 수많은 강의를 해봤어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얘기하는 강의가 없다니. 다 무슨 이런 갖다가 외국 이런 수입업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보면서 흥분이 돼야 안 돼요. 이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인성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인사하는 법 하나를 배운 적이 없어. 밥 먹는 법, 악수하는 법, 건배하는 법, 관원상자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 국립현충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묵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TV로. 10명이면 10명 다 자세가 틀려. 이걸 어떻게 문화민족이라고 하겠냐 말이야. 분양 가가지고 근조 문상 가가지고 국화 하나 놓는 것조차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돼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문화민족이야 이게. 이걸 다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절차를 누군가는 정확히 잡아서 알려줘야 돼. 이거를 키우고자 김무환 선생, 우리 김성래 씨하고 10만 양병설을 하다가 5만 5천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다 된 뒤에 이것을 다 알고 나서 식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요거를 재배라 그래요. 동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사육이라 그래. 사람을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계도라고 씁니다. 계도. 깨우쳐서 안내한다는 뜻이야. 그럼 깨우치려면 깨닫다가 무슨 뜻이에요? 깨닫다가. 틀이 있는데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이 중심 알이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 이게 깨닫다예요. 그럼 깨달으려면 틀이 있어야 되는데 틀이 없어. 틀이. 이것만 출창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이거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말이야. 그리고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청소년을 이 사회의 어른들이 가르쳐서
우리의 위치로 올려놔와야 그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걔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이 먹으면 다 뒷방늙은이로 가보자래. 그리고 이 사회에 자기가 어른이래, 교육자래, 리더래, 종교 지도자래.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2시간씩 호통을 쳐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쓰지 못하면 나라 없다. 그래서 이 계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틀을 갖춘 사람을 어른이라 그래요. 인성을 갖춘 어른이라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성인, 인성을 갖춘 지성인이라 그래요. 이 지성인들이 모여서 뜻이 붉어지면 그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높여야 문화가 성장되거든요. 제가 끝으로 시간 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선생님들이 주신 말씀을 저에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의 이론을 전 세계 10개국으로 기사를 올리는 순간 동시에 10개국으로 번영되는 채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깊은 뜻을 정리만 돼서 기사를 주시면 거기에 올리면 10개국으로 동시에 나가. 번역 바가 있어가지고 스페인어 누르면 스페인,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끝으로 제가 예전에는 부끄럽게도 김무환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한 5년 됐어요. 지금 5년 됐죠. 5년 전에는 어른이라는 단어를 인성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의 잘못된 어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얼르다에서 나왔다 그랬어. 얼르다. 어른이 얼르다. 얼르다는 남녀 간의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러서 애를 낳은 사람은 어른이라 그랬다. 얼르다가 어루다, 어른이 어른. 이래서 어른이란 말이 됐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의 92년도부터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5년 전에 어른의 진정한 뜻을 알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요새 만날 때마다 전화해. 내가 말한 어른이 그 뜻이 아니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어른이 뭐냐를 김무환 선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똥장군이 있어요. 똥장군 기억하시죠? 큰 항아리에 똥 집어넣었다가 때가 되면 그 분뇨를 퍼서 식물을 기르는 이 똥장군이 장군부예요. 장군부. 그리고 이런 큰 그릇을 넣었던 장군이 항아리란 얘기야. 항아리인데 여기에 병부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같은 항아리죠. 이 똥장군을 운영을 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조사 어고 임금어자예요. 임금어. 이 임금어가 똥장군 속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똥냄새가 사르르르 퍼지잖아요. 똥냄새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요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냄새가 옆으로 살살살 퍼진다. 퍼지는 그 현상을 사르르르르, 차르르르르, 또르르르르라는 한글과 한자가 같이 만들어서 결합이 돼서 르에다가 진행형, 른 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른. 야, 이거를 제가 5년 전에 듣고는 현장에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내가 그 공부하겠다. 가지고 저분의 얘기를 듣고 그날로 고개를 팍 숙인 사람이 아마 전국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단곡이 아니고 그 지어선보나 고지서의 이 책을 보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똥장군이 안에 있는 요 내용물에 따라서 이게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어른의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뭐래 그랬냐.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을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많은 별들이 돌잖아요. 이 도는 현상을 한마디로 덕이라고 했습니다. 북극성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많은 별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 이걸 덕이라 그러는데 이 덕이 얘가 갑자기 이리 확 와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별들이 얘를 따라 올 거 아니야. 오면서 뭐라 그래? 이분의 덕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덕 부렸다고 얘기해. 네네네. 예,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잠깐만요. 네네, 요거까지. 네네, 요거까지만. 그래서 덕이라는 개념을 아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이
어른이 가지는 정신과 행동 세계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수천 년 공부해도 내려줄 뿌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7가지 공식을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체계화 시켜놓고 김부원 선생과 같이 55,000 양병서를 좀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완순입니다. 깨달아 이오이치 깨달아서 법을 삼아야 돼요. 깨달은 학문이래야 산 학문이 죽은 학문은 안 돼요. 그걸 가르쳐서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이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2번 놀랬다고 그래요. 2번 놀란 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하는데 놀랬고, 2번째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보는 데서 더 크게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제 것은 똑바로 모르고 남의 것만 잔뜩 익혀가지고 미국보다 역사를 미국 역사 더 잘한다. 근데 미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더 모른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아니 민족 주체성이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큰 혁명이 일어나고 후천 개벽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내가 노인 회장한테 그거 시시한 얘기 가지고 세상 못 고칩니다. 바로 크게 변화해야 돼. 대한노인회가 변화해야 된다. 왜 꼰대라는 얘기를 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전부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다운 어른, 먼저 사람이 될 공부를 하라. 글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 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인들은 진생대도를 안다. 제 얘기는 요거를 끝마치고 오늘 이제 어떻게 저기 젊은이가 아주 나이 어린 젊은이가 나왔는데 누구요? 이름이 어떻게 돼? 아주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이 앉아서 듣더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차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누구요? 예. 저는 34살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살고 있습니다. 예, 종합운동장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훈이라고 합니다. 김성래 동장님. 아주 시종일관 끝까지 아주 흐트러짐 없이 듣더라고. 종합운동장에서요? 네. 사업합니다. 우리가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입니다. 귀 밝을 총명이라고 할 때 총이 먼저예요. 귀가 어두우면은 눈도 흐려요. 보이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귀 밝을 총, 이 박정원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 귀가 밝아요. 청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태평양에 그물을 칠 때는 송살이나 새우 새끼 잡으려고 치는 게 아니라 큰 대어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아주 정숙하게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아주 시종일관. 어떻게 이 모임에 오시게 됐어요? 예. 저 김성래 동장님이 알려주셔서 왔습니다. 경청 능력을 기르자. 그러면 생각이 반듯해지면 형안이 열린다. 형안이 열려야 성통광명 되는 거예요.